단타매매 할 때, 단타매매를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고 나와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매매 기준에서는, 매매란 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손절이잖아요. 수익은 뭐, 익절로 끝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거를 뺐고 제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 매매의 정의라는 건 매수하고 매도하고 저는 손절로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손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매매를 잘 하고선 손절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는 몇 가지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한 종목, 두 종목에서 손실을 크게 봐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잘 하고 나서는 손절은 왜 못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매매를 참여하고 손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바른 손절 방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야지만 손절을 잘해야지만 단타 매매에서는 이 꾸준한 수익 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뭐 주린이 분들이나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주식 매매를 좀 이제 경력도 되시고 좀 하셨어도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저라고 뭐 손절이 어렵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항상 매매할 때마다 손절이 가장 어렵고 왠지 미련도 남고 그거에 대한 그 손절을 못해서 보는 손실이 사실 이 멘탈이 또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손절이기 때문에 이 손절에 대한 거는 정말 마인드 컨트롤 해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오늘 요 손절 라인에 이제 본인 손절 라인에 대한 점검 안내를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내일 당장 오전 매매를 하던 장중 매매를 하던 종가 베팅을 하던 최대한 손절을 잘해서 내가 멘탈이 흔들리는 일은 좀 많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밤에 어차피 지금 장중도 아니고 시가 매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매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마인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손절 라인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단타를 하던 스윙을 하던 중장기를 하던 결국에는 이 손절 라인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매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돌파 매매도 있고 눌림 매매도 있고 뭐 장중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입을 하시고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내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손절을 못한다. 근데 미련은 남는다. 그래서 손실은 점점 커지는데 여기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지. 개미들은 저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걸 이제 세력들은 그런 걸 또 너무나 잘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당하지는 말아야죠. 초보이신 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나는 경우는 뭐 시장의 도움이 사실 크다고 봐요. 저는 공부도 안 돼 있고 마인드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어쩌다가 진짜 뒷걸음질 치다가 수익 나는 경우도 많고 어떤 매매에 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기본 틀이. 그러신 분들은 보통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는 시장의 도움이고 운도 많이 따르고 이제 그런 게 몇 번 있으면 이제 자만으로 이어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기법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자기한테 실력이 되려면 꾸준해야 되는데 그 꾸준한 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손실이 한 번 나고 그걸 끊어내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매매 원칙이라는 거에는 매수, 매도, 손절이 있지만 그러니까 손절은 가장 제가 영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절이 가장 중요하고, 단타 매매에서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을 이겨내는 거에서는 손절을 정말 영순위로 생각을 하시고 주식 매매를 임하셔야 됩니다. 손실 나는 거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하게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손실이 계속 꾸준하게 난다, 손실만 난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화를 안 주시고 계속 그 기법이든 내 매매 방법이든 그거를 굉장히 고수하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계속 손절이 나는데도, 손실이 나는데도.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빨리 느끼시고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타점이 정말 그 같은 타점에서 계속 손실이 난다 그러면 타점의 변화도 주셔야 됩니다. 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점을 들어갔는데 얘가 높은 타점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타점을 좀 낮게 잡든지 좀 더 깊게 잡든지 아니면 높게 잡더라도 내가 돌파를 확실하게 할 건지 아니면 돌파하고 눌림에서 잡든지 어쨌든 이 타점이라는 거는 이 손실하고 굉장히 관련이 크기 때문에 제일 내 타점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타점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내가 돌파 매매다 하면은 항상 돌파를 했는데 내 생각에 돌파인데 맞고 떨어진다. 그럼 이제 손절 라인을 점점 깊게 잡으시잖아요. 미련이 남으니까. 분명히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안 올라옵니다. 끝까지 안 올라와요. 왜냐면은 최대한 흔들고 누르고 하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는 올라오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 단타 매매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수익을 내고 나와줘야 되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은 일단은 빨리 끊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 일단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손절 라인은 이 부분을 잡았는데 계속 떨어지면 못 참잖아요. 단타인데 손실도 커지고. 아니면 여기서 칼같이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손실이 이렇게 칼같이 나는 손절을 잘하는데 손실이 난다. 만약에 손절을 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 그럼 너무 짧잖아요, 손절이. 그럼 손절이 너무 짧아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다고 내가 손절을 너무 깊게 잡으면 또 너무 깊어서 그게 또 두렵죠. 더 떨어질까봐. 그런 문제에서 점점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면 타점도 틀어져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내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고 진입을 할 때는 항상 손절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내가 손절 라인이 사실 저는 뭐 재매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차트상 이렇게 봤을 때 뭐 이 구간이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3%네 마이너스 1% 되면 잘라야지 저는 그렇게 매매는 안 해요. 네, 정말로 솔직하게. 그러니까 손절을 어떤 퍼센트지를 정해놓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상 항상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매수 타점에서 보면 항상 단타 매매는 돌파는 물론 저항을 뚫을 때 그리고 지지를 받을 때 이제 매수를 하지만 결국은 눌림도 지지를 받아야 이게 그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밑에 라인의 저가를 손절로 잡으면 사실 손절 라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는 뭐 깊게 단타니까 뭐 깊게 잡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 손절을 너무 짧게 잡아.